와, 여러분, 네이버가 드디어 상품 등록 한도를 1000개로 막아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드디어 올 게 왔다, 아니 오히려 진짜 셀러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이 변환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앞으로 이렇게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고인물 셀러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있는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래서 너 뭔데? 네가 뭔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 지난달 매출을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튜브 나와서 떠드는 사람 치고 단기간에 몇 억씩 버는 슈퍼셀러는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일 하루 종일 이것만 붙잡고 있는 전업셀러가 아니에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쑥스럽지만 직장인이고 투자를 통해서 20개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부동산에 돈이 다 묶이다 보면 매달 통장에 꽂히는 든든한 현금 흐름이 항상 아쉽습니다. 저는 직장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현금 흐름을 위한 부업으로 이 비즈니스를 접근했어요. 하지만 부업이든 전업이든 제대로 알아야 돈을 벌잖아요.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했는데 진짜 매출을 내는 본질적인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이 본질적인 방법을 아무리 얘기해도 번거로워서 다들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작년부터 주변에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초반에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니 업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된다. 하지만 프로그램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제발 우리 효자 상품 만들자. 그런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냥 다들 상품 검수, 업로드 많이, 닭등이죠. 이것만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당장의 매출을 조금은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건 효자 상품입니다. 지금 당장 구매대행 단톡방에 한번 가보세요. 이제 구매대행 접어야 된다 하는 분들 너무 많죠. 지금까지 그분들이 해왔던 방식이 아무 상품들이나 수천 개, 수만 개 올려서 그 중에서 하나 얻어 걸리길 바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1000개입니다. 이제 전략 없이 올리면 1000개를 꽉 채워도 매출은 0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 1000개 제한 때문에 대충 하던 셀러들이 단체로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빈자리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무지성 비법이나 찾던 사람들이 알아서 걸러지는 거예요. 저는 1000개 제한이 있든 없든 이 본질적인 방법을 늘 추구해 왔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무지성 셀러들이 알아서 도망가버린 지금 이 빈자리에서 경쟁자 없이 어떻게 편하게 독식할 수 있는지 그 치트키가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을 끝까지 다 보셔도 열의 9은 아마 이해를 못 하시거나 듣고도 안 하실 겁니다. 기존에 하던 대량 등록 딸깍 마인드가 아직 머릿속에 꽉 차 있거든요. 어디 한번 여러분은 그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 1%의 사람인지 아닌지 직접 테스트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변경된 공지 내용 뭐가 바뀐 건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기존에는 상품 등록 한도가 그냥 10,000개였었죠. 웬만해서는 거의 다 10,000개였을 거고 파워 등급을 달성하신 분들은 50,000개까지 늘어났다. 변경된 정책에서 놀랍게도 90% 이상의 셀러분들이 1000개로 일단 줄어든다.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상품을 5000개를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근 3개월 동안에 내가 팔린 매출, 구매 확정 금액 기준이고요. 3개월에 500만 원 이상이 되거나 또는 3개월에 판매 건수가 100건 이상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시면 상품 등록 한도가 500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붙죠. 판매 상품 비중 3%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상품 등록 한도가 1000개일 때는 지금 기준으로 최근 13개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팔렸던 상품의 숫자가 30건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효자 상품이 하나 있어서 한 상품이 100번이 팔렸다라고 해도 이거는 한 건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상품 등록 한도가 5000건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13개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팔린 상품 숫자가 150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효자 상품을 5개를 가지고 판매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셀러들한테 네이버가 상품 10,000개로 등록을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적어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굳이 늘려주지 않는 거예요. 많은 상품으로 많이 파는 셀러분들에게 더 많은 상품을 등록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셀러분들 중에서 정말 몇 년 동안 반자동 방식으로 잘 팔고 있던 셀러분들, 최근 13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팔렸던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서 다른 상품 수를 카운팅해줘 해봤더니 많은 사람이 100건 내외로 나와요. 100건.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연 판매건으로 해서 150건, 300건을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구매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유입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전환인데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유입입니다. 왜냐? 유입이 없으면 전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유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품명입니다. 정말 많은 셀러분들이 이 상품명을 엉망으로 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상품을 임의로 하나 찾아서 샘플을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구매되기 적합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뭘 해볼까요? 업소용 중탕기 한번 검색해볼게요. 업소용 중탕기, 여기에서 해외 직구 탭에서 임의로 상품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왔는데요. 이 제품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팔았던 상품일 텐데요. 저도 많이 팔아봤어요. 상품명이 업소용 중탕기, 육수용 짜장, 소스용 찌개, 국통 국물 보온기기. 이게 이 사람이 직접 상품명을 지었을까요? 아마 소신기가 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잘 지어진 상품명인지 제가 메모장을 열고 상품명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일컫는 단어로 선택한 게 업소용 중탕기, 두 번째 육수통이니까 업소용 육수통, 세 번째 짜장 소스통, 네 번째 찌개국통, 다섯 번째 국물 보온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내가 등록한 상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기타 주방가전이죠. 디지털 가전에서 기타 주방가전, 이거를 기타 주방가전, 이분이 이 상품을 기타 주방가전 카테고리에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런데 업소용 육수통을 가격 비교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네이버 1페이지 상위에 노출되는 카테고리가 뭔가요? 곰솥들통이죠. 곰솥들통.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이 상품을 기타 주방가전 카테고리에 등록을 했죠. 그런데 업소용 육수통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기타 주방가전 카테고리는 아예 노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 5페이지, 10페이지 어딘가 저 뒤에 노출되고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판매되는 유효한 위치에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짜장 소스통 한번 볼게요. 짜장 소스통을 검색을 해보면 이거는 기타 보관용기, 보온 보냉병, 양념통, 설탕 프림기, 이런 곳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찌개국통도 한번 볼까요? 아까랑 똑같네요. 곰솥들통이죠. 곰솥들통. 국물 보온기기로 검색을 해볼까요? 국물 보온기기. 비슷한 상품은 나오는데 전기물통이죠. 전기물통.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상품명을 지었는데 뒤에 있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로 검색을 해도 내가 등록한 기타 주방 가전에는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가 단 하나도 없다. 뒤에 있는 키워드들은 모두 다 쓰레기 키워드다. 자, 여러분, 이 업소용 중탕기 올리신 셀러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요? 제가 아는 분은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 스터디 멤버는 아니길 바라는데, 이분이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소싱 프로그램이 찾아준 상품을 그대로 올린 것 뿐이죠. 사실 뭐 브랜드 상품명 걸르고 이런 거 잘하셨어요. 다만 어떻게 내가 상품명을 지어야 노출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 뿐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말이 이해가 잘 되든 안 되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상위 1%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이 있다는 증거기 때문이죠. 솔직히 이야기해볼게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초보분이시든 아니면 기존에 반자동이나 반대량 방식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품명을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짓는 분들은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셀러들이 소싱 프로그램이 찾아준 상품명에 의지해서 업로드를 하고 많은 상품들을 빠르게 등록을 하고 그중 우연히 상위 노출이 되어서 판매가 되었을 때 그 상품이 왜 판매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주문 처리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방법들을 배우고 적용해서 1000개의 상품을 꽉꽉 채워서 판매를 한번 해보세요. 현재 여러분 스토어에 있는 1000개의 상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매출과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말고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구매 대행에 특화된 네이버 광고 운영 방식도 있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던 기억, 미음, 이쪽 부분에서도 다른 셀러분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 저하고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정책 변경에서 살아남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단톡방 열어놓겠습니다. 여기로 오셔서 같이 소통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더 많이 알고 싶으시면 꼭 구독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더욱 도움되고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